장시에 나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소액의 세금을 받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분상단을 위해서 통할하는 조직이 해상공국이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현찰로 쌓여서 이제 국가에서 할 어떤 그 시설 이런 데 투자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한제국기에 오면은 90년대, 1890년대 후반이죠. 그때부터는 이것이 더 큰 조직으로 바뀝니다. 황국협회라는 걸로. 여러분들 황국협회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보수단체다. 왜냐? 독립협회 해산, 하기 위해서 가서 독립협회, 이 만민공동회 하는, 독립협회 대원들을 갖다 가서 그 해산시켜버렸다. 강제 해산시켰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실제, 만민공동회 이것은 군주가 그만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민권이 중요한 걸 내가 모르지 않지만 지금은 국권을 지킬 때다. 그래서 국권을 잃어버린 데는 민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국권 지키기에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그 해산을 종용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속이면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황국협회 대원들이 나서서 그 강제 해산을 시켰던 겁니다. 여기 황국협회 사람들은 민족 자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시전 상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 자산가들이죠. 그리고 개성상인들, 그리고 인천 개항지에서 새로 돈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상공인 협회였습니다. 본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 황국협회 사람들의 지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고은행으로서 대한천일은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민간 자본을 모으는데 정부와 약속에 세금 거두고 또 세금을 그 국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제 각 기관에 내주지 않습니까? 그걸 그 과정을 전담하는 은행이 바로 이 대한천일은행이었습니다. 초대 총재는 그 영칠왕이었어요. 영칠왕 황실이 자본도 냅니다. 자본도 내지만 내면서 어떤 민간 자본으로 가지고 이 은행을 설립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후신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한자 빼버렸어요. 천일은행 이러다가 상업은행이 되고 상업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은행에 가면은 이 은행의 역사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최초의 국고은행. 그럼 세금 거두는 것도 앞으로는 전부 은행에 가서 납부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02년에는 중앙은행을 세울 조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전에 돈 찍는 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고종 때 동전 찍기 위해서 전항국이라는 게 있었죠. 전항국은 동전 찍는 거였어요. 그 소액권이요. 소액 화폐죠. 근데 이 중앙은행은 이제 지폐 발행을 위해서. 이거는 태환 보정이 되는 지폐 발행을 위해서, 자본금이 한 700만 원 잡았습니다. 당시 이 국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거액이죠. 큰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이어서 가면은 대한제국 경제가 상당히 이 테이크오프하는 그런 하나의 일단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저지를 합니다. 못하게 저지를 합니다.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해당되는 걸로 80년대 전신, 전기 시설하고 그다음에 철도, 그리고 전기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광산 개발, 석탄, 철도 운영 위해서는 이게 석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광. 대한제국이 수립된 시기는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변화가 있어요.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영국이 1899년에 골드 스탠다드로 바꿉니다. 근본위제로. 은본위에서 근본위로 바꿔요. 이게 상당히 그 일본과 대한제국에게 희비가 엇갈리게 합니다. 일본은 은광은 많은데 금광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북한 지역에 금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에게 기회가 온다고 봤어요. 특히 신문기자, 어떤 AP통신의 유명한 기자가 이 New Far East라는 책에 그런 말을 남겼어요. 대한제국에게는 굉장히 앞으로 이 전도가 양양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양인들로, 유럽 사람들로 이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는 이런 광산 개발을 전부 열강의 이권 수탈, 뭐 이렇게 알고 적혀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채광을 해서 이익 나는 거에서 25%를 내고 가는 조건이었어요. 대한제국 정부. 이거는 수탈은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1907년에 대한제국의 내정권까지 뺏고서 5%로 바꿔요. 자기네가 다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권 수탈이에요, 자기네가. 그런데 대한제국의 열국과의 관계를 다 매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각국이 와서 조선 대한제국의 그 자산을 뺏어가려고 했다. 일본이 이제 보호에 나섰다. 뭐 이런 식 설명을 위해서 역사 왜곡을 했어요. 그런 것도 빨리 수정돼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대한천은행의 모습입니다. 이건 순전히 민간 자본가들이 돈 모아가지고 세운 건데요. 지금 을지로 입구하고 남대문의 중간에 있는데요. 그게 1930년대 불이 나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새로 지을 때 모습이 이만큼 웅장한 모습이 없어요. 초기 모습,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은행, 지금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이거 전부 일본 사람이 지은 걸로 아는데요. 원래는 대한제국에서 중앙은행 조례를 1902년에 발표할 때 이런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건물을 짓겠다. 이 장소는 황실 소유 땅이었어요. 적영궁이라는 궁터였어요. 그걸 나라에 내놓은 거예요. 이 중앙은행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보면 요게 이 황국협회가 요거는 나중에 지었어요. 실제 지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건물이 서는 거, 이 은행이 발족하는 거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으키면서 군대 가지고 서울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지폐, 제1은행권을 한국에 통용시킵니다. 강제 통용시켜요. 그럼 대한제국 재산을 다 먹겠다는 얘기죠. 황제가 외부 대신 시켜서 미국 대통령한테 항의성 편지를 보내기까지 해요. 이런 정도로 인국이 우리를 짓밟는데 조미소 통상조약의 정신이면 당신들이 여기 개입해야 되지 않냐? 왜 이걸 방관하고 있냐? 이런 질책성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이 설계도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일본이 들어와서 통감부가 들어서고 대한제국 내정권 뺏어가는데 이게 설계 변경을 해요.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놔요. 이게 다치노라는 일본의 중앙은행 설계한 사람 시켜가지고 조금 부분 수정해가지고 지었어요. 이게 공사 중인 거예요. 서울이 대한제국기에 현대 도시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당시 기준에 현대적인 도시 개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모델이 놀랍게도 미국의 워싱턴 DC였어요.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이 개조 사업은 사실은 대한제국의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그게 문서가 지금 어디 날아가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주로 초점이